다음 달 또 금리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디즈니의 특별지구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당장 해당 지역의 부채를 주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문가들이 50세 미만은 백신 4차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IMF 총회 패널 토론에서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특정한 인상폭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0.5%포인트 인상안이 당연히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거라고 했습니다. Certainly, we make these decisions at the meeting, and we'll make them meeting by meeting. But I would say that 50 basis points will be on the table for the May meeting. 오는 5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금리 조정폭을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은 더 심각하다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So inflation is much higher now, and our policy rate is still more accommodative than it was then. So it is appropriate, in my view, to be moving a little more quickly. 물가가 이미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주요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한편 IMF 총회에서는 어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다른 회원국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개 참가국 중 12개 국가의 재무장관이 퇴장했는데 한국 대표로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도 퇴장에 동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디즈니가 플로리다주의 동성애 교육 금지법을 비판했다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 상원이 디즈니에게 사실상의 세금 면제 혜택을 주던 특별지구 권한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당장 이 지역의 부채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즈니 월드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의 리디 크리크 특별지구. 디즈니가 엄청난 지역경제 효과를 이유로 주의회를 설득해 자치권을 받은 지역으로 준 정부기관처럼 사업을 할 수 있고 매년 수천만 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도 올해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상하원이 디즈니의 특별지구 권한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주 정부가 추진한 동성애 교육금지법, 이른바 돈세이 게이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공화당이 대다수인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면서 미운털이 박힌 겁니다. Clerk will lock the machine. Announce the vote. 68 yeas, 38 nays, Mr. Speaker. Show the bill passes. 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한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후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법안을 주도한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확실해지면서 실제 특별지구가 해제될 경우 당장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Reedy Creek has a budget of over $350 million. They have debt of almost $1 billion. Orange County, Central Florida residents would have to absorb all of that debt, and it is something that we cannot handle.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디즈니의 부채를 주민들이 떠안을 경우 가구당 $2,200에서 $2,800까지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확산된 정치 문제의 불똥이 애꿎은 주민들에게 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인 프롬에 참석한 학생 90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요. 이 프롬 파티에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이었지만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졸업식을 앞둔 미국 고등학생들의 최대 행사인 프롬 파티.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할 졸업 파티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지로 지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샌마테오 고등학교에서 열린 프롬 파티에서 학생 90여 명이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I was not very sick. I had a sore throat for a couple days, like 2, and then congestion. 파티에 참석한 학생은 600명. 이 가운데 9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교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해제했습니다. 일부 교육부는 지역 감염 현황에 따라 지침 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This has been a really hard year for kids, and we need to keep having as many activities as we can. 다행히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모두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ou have to just weigh, are you willing to sacrifice what will happen if you do get COVID and you have to quarantine versus is it worth it to just go out and have a good time? And for something that you can do only, twice in your life, really. 교육당국은 교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방역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샌마테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로 프롬 파티를 계획하고 있던 인근 학교들도 느슨해진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유급 병가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국은 고용주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최대 2주간 코로나19 유급 병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법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난해 중단했던 코로나 유급 병가 제도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9월 30일까지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 인권단체는 전염병이 진행 중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근무 환경에서 감염된 근로자들에 대한 병가 급여와 직업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스몰 비즈니스 고용주들은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0세 미만 미국인의 대부분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DC는 전문가 패널을 통해 부스터샷의 목적은 바이러스 감염 방지보단 중증 예방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증이 될 위험이 큰 사람들은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올 연말 더 나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스텔스 오미크론 등과 같은 새로운 변이의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추가 접종 대상자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중증 질환 위험이 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또 직업상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큰 사람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방역 당국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에 따라 내일부터 카운티 내 버스와 기차, 택시,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CDC의 마스크 착용 지침이 유효하지 않다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요 항공사들과 대중교통 운영 주체들이 마스크 지침을 해제하자 LA 카운티 교통국도 마스크 착용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갑작스런 규제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과학자들이 아닌 판사의 결정에 따른 보건 지침을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224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22명은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민간인이 고립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군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 러시아군의 폭격에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한 시립병원은 외관이 반쯤 무너져 내렸고 건물 내부엔 폭격에 불타버린 잔해와 의료기기, 텅 빈 병상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Мариуполь находи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народной милиц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а территория завода «Азовсталь» с находящимися остатками нацистов, иностранных наемников надежно заблокирована. 마리우폴에서 최후 항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고립됐고 여기엔 군인들 외에 약 1000명에 가까운 민간인도 함께 남겨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국가들의 추가 군사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덴마크 총리는 민간인 학살 의혹이 불거진 키이우 외곽 도시 보로디안카를 방문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슬로베니아가 가진 러시아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대신 슬로베니아에는 독일 무기를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약 1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 점령 뒤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으로 전선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 평지인 동부 지형에 적합한 무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This package includes heavy artillery weapons, dozens of howitzers, and 144,000 rounds of ammunition to go with those howitzers. It also includes more tactical drones.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 연계 선박에 미국 항구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리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애틀란타의 한 스파업소에서 일하던 한인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디캡 카운티 경찰은 지난 14일 익명의 제보를 통해 도라빌 프레즌데일 로드에 위치한 타이거 스파를 단속해 이 업소의 매니저 영 넬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넬슨 씨가 이 가게 업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피해자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업소는 소방조례 위반 혐의도 추가돼 범칙금과 함께 폐쇄 조치됐습니다. 한인 여성은 현재 장소 제공과 성매매 그리고 인신매매 혐의로 디캡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합법적인 스파 업소를 운영하는 곳들은 자정까지 영업을 하지 않으며 창문에 색을 입히거나 내부를 가리지 않고 보통 ATM 기계를 스파 내부에 설치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제품 판매점인 베스트바이에서 판매된 일부 에어프라이어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됐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인시그니아의 에어프라이어와 에어프라이어 오븐이 과열돼 화재와 화상으로 이어졌다는 소비자 신고가 100여 건이 접수됐다며 제품 63만 5천여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베스트바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이베이, 구글에서 판매된 인시그니아 디지털 에어프라이어와 아날로그 에어프라이어, 디지털 에어프라이어 오븐입니다. 베스트바이 측은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싱 챔피언 출신인 마이크 타이슨이 같은 비행기에 탄 승객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예 매체 TMZ는 타이슨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로리다행 여객기에 탑승한 뒤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뒷좌석 승객을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타이슨은 자신을 알아본 뒷좌석 승객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간단한 대화도 나눴지만 이 승객이 쉬지 않고 떠들며 타이슨의 심기를 건드렸고 물병을 던지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자 결국 일어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내의 한 승객이 찍은 동영상에는 뒷좌석 승객이 타이슨을 향해 과장된 동작과 함께 말을 거는 모습과 이후 타이슨의 공격으로 이마에 피가 난 모습이 담겼습니다. 타이슨은 폭행 이후 스스로 여객기에서 내려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대변인을 통해 당시 승객이 만취한 상태였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볼티모어시 머건탈러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학생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한 학생이 칼을 휘둘러 2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 중 1명은 칼에 5번이나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모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칼을 휘두른 학생을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출연이 적절했느냐 문제를 넘어 해당 프로그램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CJ그룹 계열 TVN에서 방송 중인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윤 당선인은 20분가량 출연하며 검사 시절 일화와 최근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을 문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CJ 측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 행사를 기획하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곧바로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탁 비서관은 출연을 문의했지만 TVN 측이 프로그램 성격상 맞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혀왔고 의사를 존중해 더 요청하진 않았다며 통화한 기록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4월과 재작년 7월 두 차례 TVN 측과 출연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해 출연을 검토했다. 정치인 출연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탁 비서관은 윤 당선인의 출연이 오로지 제작진의 판단이었다고 믿고 싶다며 어떤 외압도 없었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요청을 안 했는데 나가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진행자는 내가 나갈게 손 들어가지고 야 어떻게든 프로그램 세팅해봐 하는 건 쉽지 않죠. 대통령 당선인의 첫 예능 출연을 두고 검사 출신인 CJ E&M 대표의 이력까지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CJ 측은 내부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대진표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가 김은혜, 유승민 후보 중 오늘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가운데 오늘 당의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결정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김은혜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교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도지사를 경기도민들께서 지금 원하신다. 제가 경기도민분들 청구서 들고 용산 사무실 덮쳐서 제가 바구니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동연 전 새로운 물결 대표와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오늘부터 경선에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공천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오늘까지 새로운 후보 영입을 시도하고 송영길, 박주민 후보 등을 포함시켜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전국 지방선거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도 발전을 위한 당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한다며 사실상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진태 전 의원과 황상무 전 앵커가 맞붙었는데 내일 당내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충북지사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 전 의원의 맞대결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지방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에 사는 것처럼 속였는데 한 후보자는 판매업자가 한 일이라면서도 사과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아내 진모 씨는 갑자기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남편도 없이 혼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불과 36일 뒤 이번에는 원래 살던 강남 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한 후보자 측은 아내가 당시 외제차를 사면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려면 도시철도 채권이나 지역개발 채권 등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진 2007년 5월 당시 서울에선 차값의 20%만큼 지방채를 사야 했지만 경기도에선 12%만 사면 됐습니다. 만약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320만 원을 아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후보 측은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위임장과 도장을 넘기고 전 과정을 맡겼다며 당시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규정상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아닌 제3자는 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지난 2019년 검사장 승진 때 청와대 측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SLBM은 전쟁의 판도를 좌우하는 전략 무기인데 한국군이 나흘 전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대규모로 공격해 게임 체인저의 가치를 확실히 갖게 된 겁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솟구쳐 오른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곧이어 한 발, 또 한 발이 솟아오릅니다.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4발 연속으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MBC 취재 결과
우리 군도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20초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2발이 연속 발사됐고 400km 이상 날아가 모두 표적을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수중 발사 성공 후 불과 7개월 만입니다. 공격 능력을 배가시키면 물론이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으니까 SLBM 잠수함으로서 위력을 입증했다. 연속 발사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는 SLBM의 필수적. 여러 목표를 대규모로 파괴하고 잠수함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적 미사일도 없앨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핵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은 최소 10발 이상. 우리 군은 안창호함에 우선 6발을 탑재해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하고 건조 중인 더 큰 잠수함엔 10발씩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우리가 SLBM 7번째 운용국이 됐다고 발표하자 국방과학원장이 나서 폄하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이고 부실한 무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2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 노력하면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를 받고 4월 21일 회답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양 정상이 서로가 희망을 안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남북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것을 회고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 정상이 손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서 언급하고 퇴임 이후에도 남북 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할 의사를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도 친서 전달 사실을 확인하고 배경과 내용 등을 곧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 보도는 북한이 올 들어 13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수 금액은 465억 달러, 우리 돈 57조 원 규모인데요.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절반을 은행 빚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 주식담보대출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트위터가 머스크의 인수 제안가에 퇴짜를 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거래 성사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페루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부모가 한눈을 판 사이 40대 남성이 3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용의자 집에 들이닥쳤을 때 당시 납치된 아이는 손발이 묶인 채로 실신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지역 이름을 따 치클라요의 괴물이라고 이름이 붙은 용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요. 분노한 이들은 범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고 범인에 대해 사형이나 종신형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도 벌였습니다. 프랑스 대선 투표를 나흘 앞두고 진행된 TV 토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 후보를 제치고 승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엘라브가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 6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9%로 르펜 후보보다 20%포인트 높았습니다. 2017년 대선 이후 5년 만에 양자 토론을 벌인 두 후보는 러시아와의 관계와 난민 수용, 물가 상승 등을 주제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르펜 후보에게 1.2%포인트로 패한 극좌 성향의 멜랑숑 후보의 표를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멜랑숑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 절반이 넘는 61%가 마크롱 대통령이 더 설득력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초유의 폭행 사건을 일으킨 배우 윌 스미스의 차기작 제작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채널 중 하나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내부 관계자는 당초 3월 진행 예정이던 윌 스미스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하반기로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넷플릭스 신작과 영화 나쁜 녀석들 4의 제작도 시상식 후 폭풍 여파로 제작 중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 스미스는 사과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 회원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배우 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경찰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아이를 체포해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현지인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를 훔친 것으로 알려진 8살 흑인 소년.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가는데 특히 한 경찰관이 아이의 등 뒤로 양팔을 잡자 놀란 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난 18일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장면을 촬영한 시민은 과자값을 대신 계산할 테니 어린 아이를 보내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아이를 경찰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1분짜리 영상은 SNS에 공개돼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등 화제가 됐고요. MBC 뉴스 등 현지 언론에 소개됐는데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어린 아이에게 가혹한 과잉 진압이라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 당국은 당시 경찰관들의 몸에 부착한 보디캠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아이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소년을 훈방 조치 후 아버지에게 인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엄청난 폭음에 놀란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두고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한 남성만이 홀로 남아 환자를 지키는데요. 머리 위로 로켓이 날아다니는 아수라장 속에 인간 방패가 된 주인공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적십자 구조대 소속 자원봉사자입니다. 지난 17일 러시아군의 최초 로켓포 공격에 다친 부상자를 챙기다가 폭음이 잦아들 때까지 치료 중이던 부상자를 끌어안고 다독인 건데요. 용감한 자원봉사자 덕분에 다친 여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현재 회복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군의 최후의 저항지 마리우폴 내 지하 터널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함께 어울리며 힘든 시간을 견디는 모습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브라질의 상징이자 지구촌 최대 축제, 바로 브라질 카니발인데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이 축제가 2년 만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갖춘 무휘가 빠른 리듬의 춤을 추며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는 이곳, 삼바의 본고장 리우데자네이루인데요. 코로나19로 2년간 연기된 브라질 카니발 축제가 현지 시각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펼쳐진 삼바 학교의 화려한 퍼레이드 경연은 오는 주말까지 계속되는데요. 각 삼바 학교별로 45분에서 55분가량 진행되는 경연은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카니발에 참여하는 12개 학교 중 8개 학교는 인종차별주의와 아프리카계 브라질인의 역사 등을 퍼레이드로 표현할 예정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올해도 2달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각 개막한 브라질 카니발 축제. 현지 사람들은 화려한 삼바 퍼레이드의 부활을 환영하면서 그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풍스러운 궁전 한쪽에 앉아있는 길고양이. 크로아티아 관광 명소인 두브로브니크시의 렉터스 궁전 앞에 사는 아냐스타샤란 이름의 길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때문에 현지 문화재 당국이 난처한 처지인데요. 지난달 한 동물애호가가 선물한 고양이의 나무집을 철거했다가 시민들의 집단 항의를 받은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17살 길고양이가 현지인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소문난 동물 스타였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날씨가 풀리는 이맘때면 궁전 앞에서 음악회나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고양이 집이 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과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아냐스타샤의 주거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F1 머신 한 대가 미국 뉴욕의 명문 옐로캡 사이에 불쑥 끼어듭니다.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시내를 관통하더니 현수교 형태의 맨하튼 다리 위를 시원스레 질주하는데요. 경주용 자동차를 끌고 나타난 주인공은 멕시코 출신의 카레이서 세르히오 페레스입니다. 오는 5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처음 열리는 그랑프리 대회를 홍보하고 경기장을 소개하기 위해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장대한 여정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이국적인 맨하튼 차이나타운부터 길이 3m 거대 악어가 출몰하는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까지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목적지에 도착해 주행 실력을 뽐내는 레이서. 이 대회를 기다리는 자동차 경주 팬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선물했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